이번엔 이 기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년을 굶주린 구수경, 하춘화, 정수라, 주현미를 사로잡았다. 무려 10년간의 무명 생활을 깨고 본선 3차 1라운드 1위에 등극하면서 레전드 마녀단의 전원 선택을 받았고 289점으로 1라운드에 압도적인 무대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저희 구수경 씨를 보면 현역가왕 3가 엄청나게 불공정하다라고만 생각이 들지는 않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구수경 씨의 사례와는 정반대의 참 공정성을 훼손시키고 있다라는 논란에 휩싸인 사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점이 상당히 의아하지 않은가 싶어요. 제 생각엔 이번 현역가왕3의 최대 재산이라고 한다면 구수경이라는 새로운 스타를 발견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느냐. 강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혔던 빈예서, 홍자, 이 두 사람이 준결승을 뛰어넘어 결승에 진출했다라는 소식에 반발이 폭등했다라는 겁니다. 폭주했다는 얘기예요. 급기야 두 사람의 자진 하차, 강제 퇴출 이야기도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구수경 씨를 미리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구수경 씨는요, 놀랍게도 이번 현역가왕3의 시작부터 이 준결승 진출 라운드가 남아있고 결승전 방청까지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까지 단 한 차례의 논란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전 이게 참 놀랍거든요. 10년간의 무명 생활을 해왔고 갑자기 마스터들의 픽과 대중들의 픽을 받으면서 이 구수경이라는 가수가 그렇게 논란거리가 많은 현역가왕에서는 단 한 번도 논란에 휩싸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실력적인 부분, 인성적인 부분, 그리고 스타성에 대한 부분까지 굉장히 논란이 없다 보니까 이 현역가왕의 5주차 인기투표에서 구수경 씨가 6위까지 치고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홍자라는 가수를 누르고 빈예서라는 가수를 바로 코앞에 둔 이 중간에 놓여있는 구수경 씨의 6주차 국민투표 점수는 아마 비슷하거나 더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구수경이라는 엄청난 스타가 이제 막 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인스타그램 팔로워, 현대의 지금 가장 큰 지표라고 할 수 있는 팬카페의 숫자도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하지만 이와는 정반대로 굉장히 높은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빈예서,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홍자라는 가수까지 구수경 씨와는 정반대로 많은 논란과 비판, 응원이 함께 쇄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홍자 씨 얘기를 잠깐 해보기 전에 이 기사를 또 보세요. 현역가왕3, 솔지, 홍자, 빈예서의 3파전이 본격화되었다. 유튜브는 난리 났는데 시청률이 떨어진 이유가 뭘까? 이건 1월 7일 기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달 전 기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전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내용을 보면 솔지 씨의 무대, 홍자 씨의 무대, 빈예서 양의 무대, 그러니까 마녀사냥단의 평가가 있었던 당시에 방송편을 가지고 했던 얘기입니다. 이 당시 때 홍자, 빈예서 두 가수는요,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때만 해도 두 가수가 이런 논란에 휩싸일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빈예서, 홍자 두 가수는 공통된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음이탈, 실수라는 공통점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빈예서 양은 음이탈이 아니라 사실 가사 실수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오열 실수?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두 가수의 공통점은 무엇이 됐든 실수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이 두 가수가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결승전까지 진출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결승 방청 신청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강력한 증거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쪽 팬덤 모두 다 결승전 방청 신청을 해주세요. 우리 가수를 응원해주세요. 라고 독려했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엔 두 가수가 결승전에 진출했다라는 증거가 되고 만 거죠. 홍자 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홍자 씨는 스테파니와 더불어서 천기가왕 팀전에서의 정말 치명적인 음이탈을 하였습니다. 맞죠? 근데 아까 제가 두 가수의 공통점이 음이탈 오열이라고 나눠놨는데 사실 음이탈이라는 공통점도 이 두 가수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자 가수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런 기사가 2월 7일자로 갑자기 올라옵니다. 트롯 여신 홍자 충격 과거 5,000원의 의상과 곰팡이가 있는 옥탑방에 살았다. 갑자기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놀랍죠? 알고 보니까 2월 7일 날 공개된 특종세상 그때 그 사람에서 홍자 씨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사업 시작 이후 형편이 어려워지며 뿔뿔이 흩어졌던 홍자 씨의 가정사가 공개가 됐는데 직접 무대 의상을 고르는 의외의 모습도 보였고 단돈 5,000원짜리 옷을 구매하며 기뻐하는 그녀는 무명 시절엔 돈 10,000원이 아쉬워 동대문에서 60,000원짜리 옷을 사면 큰 무리를 하는 것이었다. 스타일리스트는 사치였기에 15년 전 옷을 직접 수선해 입으며 버텨왔다. 나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고 그때의 끔찍함은 정말 잊을 수 없다. 바로 미스트롯을 통해 인생의 전환점이 마무리됐고 2012년 데뷔 이후 이어진 8년간의 무명 생활을 정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검소함은요, 가정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과거 어머니와 삼촌이 함께했던 사업이 삼촌의 갑작스러운 병환과 사별로 가세가 기울었고 가족들은 생계를 위해 뿔뿔이 흩어졌으며 가수로 성공하여 우리 가족이 다시 모여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버텼고 성공의 길은 험난했습니다. 무명 시절 서울에서 가장 저렴한 숙박업소 골방에서 달방살이를 하며 생활비를 아꼈고 편의점, 호프집, 카페, 닥치는 대로 알바를 하며 가수의 꿈을 이어갔지만 행사 이후 정당한 출연료를 못 받는 경우도 허다했고 사기도 당했다고 합니다. 돈을 주겠다며 노래를 부르고 내려오면 수고했다 가라. 돈을 주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라고 합니다. 비참한 심경을 전한 거죠. 송가인, 정미애와 함께 이 미스트롯의 진선미를 차지했지 않습니까? 결국 가장 먼저 성공한 이후 어머니를 도왔다고 하죠. 돈을 벌어서 어머니의 빚을 갚아드렸고 어머니도 옥탑방에 사셨다. 그걸 자신이 직접 갚아드렸다라는 감동서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홍자 씨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이런 서사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앞에 말씀드렸던 진선미 당시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홍자 씨가 이 당시 때 뼈아픈 음이탈을 합니다. 굉장히 혹평을 받았죠. 과욕이 앞섰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송가인 씨가 1등을 하게 되고 정미 씨가 2등을 하게 되면서 홍자 씨의 고유한 감성이 욕심으로 인해 결국 불안한 무대를 만들었고 이 고음의 욕심을 내다 보니 음이탈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결국 3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송가인 씨가 1등을 차지했고 송가인 씨의 뒤를 이어 정미애 씨 그리고 홍자 씨가 3위를 차지했죠. 홍자 씨의 팬들은 이러한 말을 해요. 홍자가 만약 음이탈을 하지 않았다면 2위가 아니라 송가인 씨의 자리인 1위도 했을 거다. 진도 차지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하지만 사실 홍자 씨의 음이탈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라는 건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홍자 씨의 실수가 이번 현역가왕에서도 이어졌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홍자 씨는요, 미스트롯에서도 음이탈을 했지만 결과는 3위, 미를 차지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 빈예서 양의 오열 사태, 그 이전에 있었던 음이탈 사건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을 때 결정적 차이가 있다라는 건데요. 자, 빈예서 양 같은 경우 최근 엄마 아빠가 이혼한 이후 일찍 철이 들었던 트로트 신동이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많은 분들의 눈물을 자아내게 만든 방송 특종 세상편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단독으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사실 빈예서 양이 항상 아빠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아빠를 너무 보고 싶어하고 아빠와 함께 하고 싶지만 아빠에게 방해가 될까봐 그리고 엄마처럼
혹시나 아빠가 떠날까봐 너무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걸 빈예사양의 아버님도 잘 알고 있다라는 내용이 이 당시 때 방송을 타면서 많은 분들에게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빈예사양 같은 경우도 사실 미스트롯 때 똑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홍자 씨가 미스트롯 시즌 1 때 최종 5위 안에 들어가는 무대를 펼치는 데 있어서 음이탈을 하며 3위를 차지한 것처럼 빈예서양도 준결승 진출을 앞둔 상황에서 결정적인 음이탈 실수를 하게 되고 맙니다. 컨디션 난조였다라고 말을 했죠. 근데 맘마미아를 준비했지만 이 당시 때 준결승전을 앞두고 빈예서양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감기에 걸렸다. 신곡 녹음 당시 때도 목이 잘 안 나와 힘들어 많이 울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주영훈 씨는 이러한 말을 했어요. 기나긴 인생에서 굉장히 필요한 순간일지도 모른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빈예서양이 준결승에 진출하지 못했거든요. 이 당시 때 빈예서양의 음이탈을 두고 감기를 걸리게 만든 제작진의 책임감 없는 행동이 너무 이런 사태를 만든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준결승전에서 10대를 올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빈예서양을 탈락시켰기 때문에 이 사태는 사실 전유진 양의 탈락 사태와 비견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영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기도 했었죠. 하지만 보세요. 홍자 씨는 음이탈을 해서 자, 이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기가왕 때의 음이탈은요. 결국 추가 합격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미스트롯 때의 음이탈은요. 3위라는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지우겠습니다. 빈예서양의 음이탈은요. 준결승 탈락이라는 위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빈예서양의 오열 사태는요. 지금 또 한 번 준결승 탈락 위기를 야기시켰습니다. 다시 이 화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빈예서양을 두둔하려는 게 아니라 빈예서 홍자 두 사람이 뒤바뀌었다라고 가정을 해도 똑같습니다. 한 명은 음이탈을 했지만 3위를 차지했고요. 한 명은 음이탈을 했지만 탈락을 했습니다. 한 명은 또 한 번 현역가왕에서 음이탈을 했지만 추가 합격을 했고요. 빈예서양은 음이탈을 했지만 이제 준결승 탈락 위기라는 이 당시 때 트라우마가 또 한 번 떠오르는 상황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음이탈이 아니죠. 오열 사태가 벌어진 거죠. 왜일까요? 이 당시 때 음이탈을 하며 탈락했던 트라우마가 다시 한번 준결승 탈락 위기라는 상황이 연출이 되니까 오열을 한 겁니다. 순서가 엄연히 달라요. 홍자 씨가 추가 합격을 하기 이전에 내가 탈락할지도 모른다라는 상황 때문에 감기도 걸렸고 너무 열심히 연습을 하다가 컨디션 난조가 와서 음이탈을 했다면 이것은 탈락 위기로 연결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추가 합격이라는 기적이 발생했다라고 해석했겠죠. 하지만 빈예서양은요. 오열했기 때문에 준결승 탈락 위기가 아니라 준결승 탈락 위기가 왔기 때문에 오열을 하면서 노래를 못 불렀다라는 결정적 차이점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결국 이 당시 때 홍자 씨는 3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빈예서양은 탈락 위기에 놓여졌는데 대중들의 반응은 상당히 갈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눈물은 심사 기준이 될 수 없다. 음이탈을 해도 합격시키고 울면서 노래를 해도 고득점을 받는다. 보세요. 수능 시험 중도 포기자가 대학 진학을 할 수 있나? 8차 전쟁에서 빈예서가 노래를 중간에 포기하고 2절을 못 불렀는데 결승에 진출한다면 이건 경연 참가자들과 시청자들이 기만하는 행위다. 경연 참가자들 모두가 피마르게 노력하여 본선까지 올라왔는데 중간 포기자를 결승에 진출시킨다면 그 기준이 무엇일 거냐? 말도 안 된다. 예선전에서도 올인정을 못 받았다라고 억울했다. 무조건 만점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들은 아주 건방지다. 빈예서양이 결승에 진출시키게 된다면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부른 탈락자 가수를 억울하게 만드는 행위다. 오히려 업무방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소고발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눈물은 심사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재방송을 봤지만 형평성 문제를 느낄 수밖에 없다. 평소 합격선에 한참 못 미치는 200점대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락하지 않고 결승 라운드에 진출한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무대를 위에 오르는 다른 참가자들과 비교했을 때 불공정한 결과다. 공정한 심사가 있어야 한다. 현역가왕 시청자로서 현역가수라면 노래를 끝까지 불러야 되지 않을까. 울면서 고득점이라니, 그리고 결승 진출이라니 아이러니하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홍자씨는요, 음이탈 사태가 잦아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빈예서양은요, 오열 사태가 점점 퇴출 논란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공통점은 실수를 했고 결승에 진출을 했다라는 거예요. 준결승, 결승 다 나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빈예서라는 참가자에게만큼은 퇴출 논란이 빗발치고 있고, 사실 홍자씨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빈예서양의 오열 사태가 오히려 홍자씨의 음이탈 사태를 덮어준 꼴이 되고 말았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아직까지도 홍자씨의 천기가왕전 노래 무대를 왜 삭제했고 왜 홍자가 합격했는지 이해되지 못한다라는 분들의 의견도 온라인상에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홍자, 빈예서 두 가수의 퇴출을 요구하며 심지어 형사 고소 고발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을 홍자, 빈예서 두 가수의 팬덤분들의 마음은 타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것에 저는 모든 책임이 제작진에게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태에 대한 설명이 있던가, 아니면 이 사태를 야기시킬 만한 그런 어그로는 끌지 말았어야 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낱낱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1위에서 8위가 정해져 있는데, 기존 1라운드 기존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수경, 솔지, 금잔디, 이수연, 홍자, 김태연, 차지연, 자, 이런 가수들은 제가 볼 땐 아마 분명히 준결승전을 진출할 겁니다. 하지만 스테파니,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다른 가수들 중에서도 이 7명을 제외한 가수 중에 스테파니는 굉장히 위태로워 보인다. 이거 뭐 방청객들의 증언이 이미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땐 스테파니 씨가 여기에선 떨어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그 뒤로 이어져 있는 가수가 누굽니까? 홍지윤, 장태희, 소유미, 하이량, 강혜연, 빈예서, 김주희, 추다해, 이런 가수들인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보겠습니다. 뭐 이 순위랑 상관없이 홍지윤, 강혜연, 빈예서 이 세 사람은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장태희, 소유미, 하이량, 김주희, 추다해 중에서 결국 최종 탈락자 2명이 나오게 된다. 자, 왜 이런 해석이 가능하냐면 홍지윤 씨가 142점을 받은 거는 차지연 씨와의 무대의 격차가 너무 적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빈예서 양이 이수연 양과 요 정도의 점수 차이가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이 정말 많았는데, 이수연 양이 210점, 빈예서 양이 90점이 되면서 엄청난 격차가 벌어졌죠. 이것 자체가 시청률 확보를 위한 극적인 연출이다.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빈예서 양이 뭐 그 다음 팔자전쟁 2라운드 무대에서도 완전 2절을 통으로 날려먹는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2라운드 결과에서도 빈예서 양은 굉장히 어떻습니까? 거의 최하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럼 빈예서 양을 빼놓고 볼게요. 최종 탈락자가 2명이니까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누가 있습니까? 김주희, 추다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 사람이 스테파니 씨와 함께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강혜연 씨 같은 경우, 뭐 홍지윤 씨 같은 경우, 두 사람은 대국민 투표 순위만 봐도 제작진이 끌어올릴 겁니다.
그럼 나머지가 하이량, 소유미, 장태희 이 중에 한 사람들이 또 포함이 되겠죠. 결국 2라운드 무대가 어떻게 펼쳐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건데 사실 뭐 미리 무대를 펼친 김태현, 솔진님이 무대를 했고 고득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사실상 진출할 수밖에 없죠. 앞에 말씀드렸던 1라운드 구수경, 솔지, 금잔디, 이수연, 홍자, 김태현, 차지연 이들의 무대가 점수가 높기도 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제가 볼 땐 순위가 웬만해선 뒤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다면 왜 이번 라운드에서 패자부활전이 재투표가 이어졌냐? 그 주인공이 도대체 누구냐? 저는 빈예서 양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패자부활전의 재투표에 들어가는 주인공 중에 한 명이 빈예서 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홍지우 씨 같은 경우 아마 팔자전쟁에서 고득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강혜연 씨 역시 마찬가지죠. 빈예서 양은 최하위지만 패자부활전에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나머지 스테파니, 김주희, 추다혜, 장태희, 소유미, 하이량 이 중에서 2명의 탈락자가 나온다라는 걸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충분히 예상이 되실 겁니다. 충분히 예상이 되죠. 자, 그렇다면 요 위에 다 지워버릴게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중에 누가 최종 탈락을 하게 되느냐. 4명이 살아남고 2명이 탈락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냥 이 1라운드 순위만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자는 거죠. 여기에 스테파니는 7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제가 볼 땐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탈락자는 일단 스테파니시다. 그리고 그 다음 순위가 장태희, 소유미, 하이량 이 세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실 하위권에서도 위에 위치해 있어요. 빈예서 양 때문이 아니었을까. 아마 제작진이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다 지울게요. 왜냐면 이 빈예서 양이 패자부활전에서 제가 볼 땐 무대를 안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마스터단의 재투표를 통해서 선정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안 그랬다면 홍보성 기사에 패자부활전의 무대가 굉장히 뭐 어쨌다 저쨌다 라는 말이 나왔을 겁니다. 뭐 무대를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미 무대를 하냐 안 하냐는 별로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제가 볼 때는 무대를 안 하고 그냥 재투표를 통해 누구를 탈락시킬지에 대한 것만, 누구를 추가 합격시킬 건지에 대한 것만 투표를 계속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최종 탈락 후보, 그러니까 몇 명입니까? 8명 중에서 추가 합격자와 최종 탈락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4명이 탈락이면 4명이 합격이고 2명이 탈락이면 6명이 합격을 합니다. 근데 지금 6명이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있죠. 4명이 합격하면 4명이 탈락이고 6명이 합격하면 2명이 탈락인데 역시 2명 탈락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마스터단이 볼 땐 빈예서라는 참가자를 굉장히 우승 후보로 봤는데 결국에는 2절을 완전히 절어버리게 되면서 사실상 자신들에게 자신이 넘어가게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아마 제 예상엔 2명 탈락자의 빈예서 양이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99.9%입니다. 왜냐하면 결승 방청 신청 스포일러가 이미 나왔기 때문이죠. 누가 그럼 최종 탈락을 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테파니와 추다희 씨가 되지 않을까? 또는 하이량 씨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나뉠 텐데 꼭 댓글로 2명의 탈락자 한번 예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결승전입니다. 자, 결승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청률 희생양이다. 이것은 다른 가수들도 충분히 똑같은 상황에 놓여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사를 보세요. 과거 서사를
이용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번 준결승에 탈락할 것처럼 연출이 된다면 아마 팬분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시청할 거다라는 계산이 철저하게 저는 이루어졌다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해되지 않는 지점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빈예서 이수연, 이 두 친구가 어떤 점에서 도대체 갑질 논란에 휩싸였을까? 자, 제 영상에 댓글도 있었고요. 다른 유튜브 채널에 댓글이 있었다라는 걸 저에게 제보해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흔한 말로 둘 중에 한 명의 인성이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도대체 뭘 보고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 현역가 어떻게 라고 말을 합니다. 이소연 양도 여기에 너무 환하게 웃으면서 두 친구는요, 이게 대결도 대결이지만 대결 구도라기보다는 듀엣 무대로서 우리가 정말 잘해보자. 비록 대결 구도이긴 하지만 둘 다 올라갈 수 있는 무대가 될 거다. 이런 마음으로 저는 골랐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아마 이수연 양이 빈예서 양을 지목했어도 똑같은 상황이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실제로 두 친구가 무대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막내 라인 둘이 뭉쳤으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발랄하게 해보자. 숨차는 퍼포먼스는 기본이다. 댄스 브레이크까지 추가하자. 서로가 완벽한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의견을 정말 스스럼없이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빈예서 양이 이수연 양에게 우리 잘해보자 라고 말도 하기도 해요. 경연을 준비하는 내내 깔깔 웃고 아주 재밌게 준비를 합니다. 심지어 이 빈예서 양이 이수연 양을 땀난다면서 소매로 얼굴을 닦아주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만큼 잘 챙기고 재밌게 놀고 뿅망치 게임도 하고 빈예서 양이 이수연 양의 머리도 묶어주고, 제가 봤을 때는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논란이 벌어졌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요 대목인 것 같아요. 순조롭게 연습이 진행되나 했는데 제가 몇 번 돌려봤습니다. 근데 이때 음을 좀 바꾸고 화음을 넣어보고 싶다라는 이소연 양의 의견이 나옵니다. 그러자 이런 거 해보고 싶냐라고 하자 이 빈예서 양이 퍼포먼스를 하면서 화음 넣을 여유가 있겠냐, 그건 좀 어렵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이 없을 것 같다. 의견 충돌이 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두 친구가 다음 무대를 하기 전에 이수연 양이 자신의 의견이 아무래도 반대되니까 좀 뾰요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무대를 준비하는데 이수연 양이 저는 한 키를 더 올리고 싶지만 예서 언니를 위해서 하지 않겠다. 그러자 빈예서 양이 얘 좀 봐라 하면서 안 되면 언니한테 파트 다 넘겨도 된다. 내가 다 부를 수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